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푸조 뉴 5008 SUV입니다. 5008은 푸조 SUV 라인업의 기함이고요. 최근에 선보인 뉴 5008은 부분 변경 모델입니다. 부분 변경 모델은 외장 디자인을 고치고 ADS 기능을 강화한 게 특징입니다. 국내에는 알리로와 GT 두 개 트림이 우선적으로 출시가 되고요. 다음 달에 GT 팩 트림도 출시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기존에 있었던 GT 라인 트림은 이번에 부분 변경 때 삭제가 됐습니다. 엔진 라인업은 1.5와 2.0 디젤 두 가지고요. 참고로 5008은 이번에 부분 변경이 되면서 트림에 따른 엔진이 조금 달라졌어요. 기존에는 GT에 2.0 디젤 엔진이 탑재가 되는데 지금은 알리르와 GT에 1.5 디젤 엔진이 탑재가 되고요. 2.0 디젤 엔진은 GT 팩에 탑재가 됩니다. 지금 보시는 시승차는 1.5 디젤 엔진의 GT고요. 가격은 5,040만원입니다. 5008은 이번에 부분 변경이 되면서 얼굴의 디자인이 좀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비하면 좀 더 스타일리시해졌어요.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은 역시 그릴과 그 주변의 디자인인데 기존 대비해서 조금 더 입체적인 그런 모습이죠. 특히 그릴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부터 가장자리로 갈수록 저 점들의 크기가 조금씩 늘어나는데 저것 때문에 좀 더 입체적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헤드램프 아래쪽에도 새로운 디테일이 추가가 됐고 방향지등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이제 가로 타입이었는데 지금은 세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차체 사이즈는 기존과 동일한데 정면에서 보면은 기존 대비 폭이 약간 좁아 보이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참고로 기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앞쪽의 방향지등이 순차적으로 점등되어 있는 시퀀셜 타입이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참고로 5008은 이번에 부분 변경되면서 보닛 위쪽으로 5008 차명 레터링이 추가가 됐습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부분 변경이 되면서 이 5008 레터링의 폰트가 조금 더 예뻐졌습니다. 기존에 비하면 한결 스타일리시하네요. 5008은 현행 모델로 오면서 차의 성격이 MPV에서 SUV로의 변신을 꾀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차의 성격이 SUV로 바뀐 건 맞는데 옆에서 보면은 MPV 같은 느낌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SUV에 비하면은 측면 실루엣이 좀 이렇게 각이져 있죠. 박스형이죠. 이게 아무래도 실내의 거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바퀴 굴림 베이스의 차로는 앞뒤의 오버행도 꽤 짧은 편이고요. 특징 중에 하나는 2열 유리의 면적이 1열보다 넓어요. 그러니까 이 유리의 면적을 봐도 이 차가 좀 패밀리 SUV 또는 2열의 거주성을 강조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3열의 공간 대비해서 저 마지막 유리의 면적도 좀 큰 편이죠. 후면에서는 방향지시등의 디자인이 바뀐 게 눈에 띕니다. 기존 같은 경우에는 이 뒤에 방향지시등 크기가 굉장히 좀 작았는데 이번에 부분 변경이 되면서 크기가 한층 커졌어요. 거기다가 순차적으로 점등이 되는 시퀀셜 방향지시등도 적용이 됐습니다. 뉴 5008은 앞쪽과 옆에는 하이그로시가 그렇게 많이 안 쓰였는데 이 뒤쪽으로 오니까 하이그로시가 그러니까 지붕부터 저 중간 부분까지 좀 많이 쓰인 편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많은 차들이 그렇듯이 머플러는 장식입니다. 저기가 플라스틱으로 막혀 있어요. 근데 다른 차들 대비해서 너무 머플러 장식인 티가 이렇게 많이 나는 건 아닙니다. 타이어는 구디어의 벡터 4시즌스, 사이즈는 둘드로의 55R18입니다. 이 타이어의 트레드 웨어는 500이고요. 예, 외장 디자인은 조금 달라졌지만 실내 디자인은 기존과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한데 이 5008의 실내는 아직까지도 경쟁력이 있어요. 제가 저번에 시승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최근 푸조의 실내는 디자인이 꽤 좋은데 이 5008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외장과 다르게 실내 디자인은 조금 더 각이 세워져 있고요. 여러가지 선들이 좀 많이 교차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외장 디자인보다 조금 더 신경을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 내장재 같은 경우에도 한 세대 전과 비교하면은 많이 좋아졌죠. 전반적으로 좀 부드러운 소재가 좀 많이 쓰였습니다. 모니터는 여전히 8인치가 적용이 됐습니다. 요즘에 8인치 모니터를 쓰는 신차가 거의 없는데 그런 트렌드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 8인치 모니터는 좀 경쟁력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안쪽에 있는 메뉴나 뭐 기능도 좀 부족하고요. 이 8인치 모니터가 사이즈는 작은데 이게 좀 돌출형이어서 높아요. 그래서 눈엔 좀 잘 들어오고요. 거기다가 계기판보다 좀 앞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요즘에는 계기판과 모니터가 한 장으로 쭉 이어지는 그 라인이 특징인데 이 차는 모니터가 앞쪽으로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눈과의 거리는 가깝고 잘 보입니다. 이 돌출형 모니터는 이렇게 자꾸 흔들어 보면은 흔들림은 조금 있는데 소리는 또 거의 없고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메뉴는 기존과 거의 동일합니다. 참고로 이 차도 내비게이션이 없는 사양이고요. 주로 사용하는 메뉴는 공조장치 아래쪽에 있는 피아노 건반 같은 버튼으로 한 번에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애플 카플레이고요. 그 다음이 공조장치. 이 공조장치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기 비교적 편리한 인터페이스고요. 여기서 옵션으로 들어가면은 이런 메뉴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톱니바퀴를 누르면은 이렇게 설정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 설정에서 한 번 더 들어가면은 이런 메뉴가 나오죠. 여기서는 시스템 설정이 있고요. 이 개인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계기판 설정인데 이게 인디비주얼에서 양쪽에 표시되는 정보를 자기가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내비게이션인데 이 차는 지금 내비게이션이 없죠. 그리고 차량 그림을 누르면은
이런 드라이브 ADAS 관련된 설정 화면이 나옵니다. 지금이 주행 기능이고요. 이런 메뉴가 있고 여기서 이 I를 누르면은 관련된 설명이 나오죠. 그리고 차량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주차와 헤드라이트 컴포트가 나오는데, 컴포트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무드라이팅이 이제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이 무드라이팅의 경우에는 생각보다는 적용되는 범위가 큰 편이고요. 색상도 되게 예뻐요. 기본적으로 파란색이 들어가는데 이 톱니바퀴를 누르면은 여기서 실내 무드 등의 밝기 조절 메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색상은 바꿀 수가 없어요. 단색이죠. 근데 색상 자체가 되게 예뻐갖고 다른 색상이 없는 게 약간 좀 아쉬울 수 있어요. 그리고 안전으로 들어가면은 이런 메뉴가 나오고요. 여기서 액티브 세이프티 브레이크의 이 톱니바퀴를 누르면은 근거리와 표준, 원거리 세 가지 그 거리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후방 카메라 화면인데 보시는 것처럼 사이즈는 둘째치고 이 화질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최근에 본 후방 카메라 중에 가장 화질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본 2분할이고요. 이쪽이 이제 위에서 내려다본 탑뷰인데 이제 통상적인 그런 그 어라운드 뷰, 탑뷰보다는 기능성이 좀 떨어지죠. 그리고 여기서 리어 뷰를 누르면은 이렇게 줌 뷰와 180도 뷰, 이렇게 앵글을 달리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통풍 아래쪽에는 피아노 건반 같은 버튼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메뉴로 이렇게 한 번에 이동을 하는 버튼들이죠. 이거는 내비게이션인데 이제 죽어 있고요. 이거는 비상등이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공조장치와 관련된 버튼이 있습니다. 이게 열선이고, 여기가 통풍은 없어요. 그 아래쪽에는 무선 충전 패드가 있는데, 이 무선 충전 패드의 위치가 좀 깊어요. 깊은데 핸드폰을 수납하는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는 화면이 좀 잘 보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비하면은 주행 중에 일정하게 충전이 되는 그런 기능성? 그게 좀 더 개선이 됐습니다. 기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천천히 달려도 충전이 막 되다 되게 그게 빈번했는데, 지금은 그게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 안쪽에는 USB와 C볼트 단자가 있습니다. 기어 레버는 PSA 그룹 전체에 걸쳐서 공통으로 쓰는 그런 디자인이고요. 이게 다른 요즘에 많은 전자식과 달리 D 상태에서 차문을 열면은 P로 체결은 안 되고요. 파킹 브레이크를 걸라고 경고등이 울립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딱 핸드폰을 하나 놓을 수 있는 그런 수납 공간이 있고, 그 뒤쪽에는 파킹 브레이크와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있습니다. 그 뒤쪽에는 내리막 경사로 조절 장치인데, 이것도 시동 버튼처럼 조금 길게 눌러야지 활성화가 돼요. 센터 콘솔 박스는 이렇게 양쪽으로 열리는 방식이고요. 보는 것보다 그 용량이 큽니다. 지금 이 500ml를 이렇게 넣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 보이는 쪽으로도 좀 더 공간이 있죠. 참고로 이 센터 콘솔 박스는 그 냉기가 나오는 그런 기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 좀 더 유용하죠. 예, 운전대도 전형적인 푸조의 디자인이고요. 그러니까 다른 브랜드에 비하면은 푸조가 유독 좀 작은 그런 운전대를 사용을 합니다. 이 운전대만 보면은 좀 굉장히 스포티한 또는 고성차에 쓰일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고요. 기본적으로 보통 스포티에도 아래쪽만 깎인 D컷인데, 이 차는 위아래가 다 그 D컷 같은 그런 디자인이죠. 그리고 주로 잡는 부분에는 펀칭이 들어가 있는데, 이 펀칭이 적용된 범위도 꽤 넓은 편입니다. 근데 보기와 달리 이 펀칭된 부분이 약간 좀 미끄러운 면이 있어요. 푸조의 계기판은 다른 차들에 비하면 그 위치가 조금 높은 편이어서 약간 HD 같은 그런 느낌도 나고요. 계기판 자체의 디자인도 예쁜 편입니다. 이렇게 다이얼을 돌리면은 디자인이 바뀌는데, 저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 디자인이 전환될 때의 그런 속도가 굉장히 느린 편이에요. 그러니까 디지털 속도계로서는 가장 느린 편이죠. 참고로 계기판 아래쪽에도 무드 조명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시트는 GT라는 트림에 맞게 기능성이 좀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푸조의 시트가 그렇듯이 양쪽이 좀 타이트하고요. 그리고 옷과의 밀착성도 꽤 괜찮은 편이고요. 근데 여름에는 저 소재가 굉장히 더울 수가 있어요. 특히 통풍이 없어갖고 더 덥게 느껴질 수가 있죠. 시트 좌판의 기본적인 길이는 짧은 편이지만 이 앞쪽을 연장할 수가 있죠. 수동으로. 저 연장이 2단계입니다. 도어 트림 역시 디자인이 좀 현란하고요. 유리는 당연히 4개 모드 언터치고, 1열 도어 포켓은 그 용량이 꽤 충분한 편입니다. 이 안쪽에도 좀 부드러운 소재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예, 2열의 거주성은 꽤 좋은 편입니다. 기본적으로 2열의 무릎 공간이 넓어요. 제가 앉으면은 무릎과 앞치마 사이에 주먹이 거의 3개가 들어가니까 이 정도면은 무릎 공간이 꽤 넓은 편이죠. 참고로 2열 시트는 슬라이딩도 가능하고요. 개별적으로. 그리고 이 차는 통상적인 SUV의 2열에 비하면은 그 시트 레이아웃이 조금 다릅니다. 보통은 6대4 분할 시트가 적용이 되는데, 이 차는 보시는 것처럼 3개의 독립된 시트가 놓입니다. 보통 6대4 시트는 양쪽이 편하게 앉고 가운데가 좀 불편하잖아요. 만약에 3명이 앉으면. 근데 이 508은 3명이 모두 동일한 공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6대4 분할 시트에 비하면은 좀 장단점이 있죠. 통상적인 6대4 시트에 비하면은 양쪽의 폭이 좀 좁은 편이고요. 그리고 좌판의 길이도 좀 짧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앉기에는 허벅지 뒤가 좀 많이 허전할 것 같아요. 그리고 2열 시트 높이 자체가 1열보다 좀 더 높습니다. 1열 시트를 가장 낮췄을 경우에 이 아래쪽의 공간은 좀 제한적이에요. 신발을 넣으면은
상하의 여유가 거의 없죠. 반면에 이 가운데를 좀 많이 평평하게 처리를 해서 이것 때문에 그 공간 활용성 또는 거주성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참고로 508에는 이렇게 테이블도 마련이 됩니다. 양쪽에. 이 테이블이 뭐 이렇게 단단하게 지지가 되는 건 아니지만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그리고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여기에 12V와 US 단자 2개가 마련이 됩니다. 참고로 2열 유리는 끝까지 내리면 이만큼이 남고요. 그러니까 다른 차들에 비하면 2열 유리가 좀 많이 남죠. 그리고 2열에는 이렇게 블라인드도 마련이 됩니다. 5008의 트렁크 용량은 기본 237L죠. 그러니까 3열 시트까지 사용을 하면은 237L고요. 3열 시트를 접으면은 952L까지 늘어납니다. 그리고 3열 시트를 탈거를 하고 2열 시트까지 접으면은 2150L까지 늘어나고요. 참고로 3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 덮개를 열고 이 줄을 잡아당기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펴지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 3열 시트 아래쪽의 공간도 이제 추가적인 수납 공간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3열 공간은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저쪽의 시트를 저게 지금 최대한 앞으로 밀은 상태인데 이렇게 하면은 무릎 공간이 주먹 하나 정도가 나오긴 하지만 또 2열에 탄 사람은 굉장히 또 무릎 공간이 제한이 되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은 3열 이 공간은 그냥 보조적인 그런 플러스 2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2열 시트까지 모두 접으면은 굉장히 큰 공간이 생기고요. 저 2열 시트 접는 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참고로 3열 승객을 위해서는 여기 컵홀더가 하나 마련이 되어 있고요. 위아래로 수납 공간도 있죠. 컵홀더는 이쪽에만 있습니다. PSA 그룹은 시동을 걸 때 이 시동 버튼을 조금 길게 눌러야 되죠. 다른 브랜드보다. 공회전 때 이 소음은, 그러니까 요즘에 가솔린이 많아서 가끔 가다가 이렇게 디젤 엔진을 타면은 이 소리가 조금 더 크게 들리죠. 그러니까 디젤 엔진 특유의 그 뜨두두한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가 좀 또렷하게 들립니다. 그리고 진동 같은 경우에는 이 정차 시에는 진동 억제가 잘 돼 있어요. 이 운전대라든가 시트로 전달되는 진동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에어컨을 틀면은 이제 보통 디젤 엔진은 정차 시에 그 에어컨을 키면은 진동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일단 틀면은 그렇게 진동 증가가 크진 않습니다. 대부분의 차들이 저속에서 출발할 때, 특히 디젤 엔진이 저속에서 저회전으로 천천히 가속을 할 때 엔진 소리가 실내로 좀 가장 많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인데 이 차 역시 그렇습니다. 근데 다른 디젤 엔진에 비하면은 이렇게 가속할 때 천천히 그럴 때의 그 엔진 볼륨 실내로 들어오는 그 소리가 조금 더 큰 편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1000과 2000rpm 그 사이, 지금처럼 속도가 30, 40 이 정도일 때 실내로 들어오는 그 엔진 소리가 이게 볼륨보다는 좀 이렇게 음색 자체가 이게 좀 거칠어 갖고 운전자가 받는 그런 그 소음이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속에서 출발할 때 1단과 2단 또는 2단과 3단 이렇게 넘어갈 때 보면은 차가 이제 변속 충격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승차감을 위해서 좀 이렇게 늘어지게 그렇게 세팅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가끔 가다가는 안쪽에 있는 클러치가 좀 이렇게 미끄러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이 차의 저속에서의 하체는 좀 부드럽게 느껴져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단단 쪽에 가까운데 이렇게 저속에서 천천히 기동을 하면은 하체가 좀 이렇게 부드럽게 느껴지고 약간 좀 이렇게 둥실둥실 뜨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반면에 방금처럼 약간 좀 거친 노면을 지나갈 때는 약간 단단하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정차 시에는 진동이 적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움직이면은 진동이 좀 많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낮은 속도 또는 낮은 회전수에서 이렇게 천천히 가속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도 운전대나 시트는 물론 이 가속 페달로도 좀 진동이 전해져요. 그러니까 다른 디젤 엔진에 비하면은 이런 진동은 조금 더 많은 편이죠. 보통 디젤 엔진이 진동이 있어도 이렇게 저회전에서 가속 페달까지 진동이 전달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차는 지금처럼 이렇게 살살 밟고 다녀도 이 가속 페달로도 조금 더 전해집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차는 조용한 차는 아니에요. 일단 디젤 엔진이어서 소리가 좀 크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체의 방음이 그렇게 아주 좋은 편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같은 이제 콘크리트는 물론 지금 같은 아스팔트 구간에서 이렇게 90으로 정속 주행을 하면은 그 타이어 소리가 실내로 좀 잘 들리는 편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반적인 그 방음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주행 중에 소음과 진동을 제외하면은 그 전반적인 운전 감각은 노멀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차들도 예전에 비하면은 그런 좀 불특정 다수를 위한 그 노멀함이 좀 많이 가미가 됐죠. 예를 들어서 전반적인 시야도 좋은 편인데 이 차가
밖에서 보는 것보다 시트 포지션이 약간 좀 높은 편이고, 양쪽의 사이드 미러 이 시야도 괜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사각지대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거기다가 저 뒷유리가 좀 이렇게 멀리 보이긴 하는데 저 되게 좀 네모나서 그런지 후방 시야도 괜찮고요. 이 차가 그렇게 긴 차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룸미러를 통한 저 뒷유리는 좀 되게 멀리 보입니다. 물론 푸조를 처음에 타면은 이 운전대나 계기판 때문에 약간 좀 어색한 감은 있죠. 왜냐하면은 다른 차들의 계기판, 일반적인 계기판들과 달리 이 디자인이 조금 특이하고 반면에 위치가 높아서 좀 잘 보이긴 합니다. 결정적으로 운전대가 좀 작아서 이것 때문에 처음에는 약간 좀 적응할 그런 필요는 있죠. 이 차는 푸조 라인업에서 가장 사이즈가 커서 그런지 이거보다 작은 다른 SUV나 승용차에 비하면은 코너 돌 때 그 회전 감각이 약간 좀 보수적 또는 평범합니다. 그리고 코너에 진입해서 이제 차가 쏠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기울어지는 그런 그 양이 더 많고요. 이게 저속에서는 약간 좀 이렇게 부드럽다, 좀 이렇게 노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회전할 때 보면은 차가 좀 이렇게 많이 기울어지는 편입니다. 이 차는 오르막이든 내리막이든 자세가 좀 일관적인데 그렇게 스포티한 느낌은 아니지만 좀 안정적이고요. 속도는 많이 안 나오지만 안정적이죠. 그리고 앞바퀴 굴림 SUV 치고는 언더스티어가 굉장히 적습니다. 5008은 이번에 부분 변경되면서 GT에 1.5L 디젤 엔진 탑재가 되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1.6L와 비교를 해야 되는데 기존의 1.6과 비교했을 때 동력 성능이 한결 좋아졌습니다. 사실 이 차만 놓고 보면은 동력 성능이 좋은 편은 아니죠. 제로 100이 한 12초, 13초 정도가 넘어가니까 이 차만 놓고 봤을 때 동력 성능이 좋은 편은 아니지만 기존의 1.6과 비교하면은 동력 성능이 한결 빨라졌습니다. 제 동영상 기준으로 보면은 정지에서 180km까지의 가속 시간이 대략 한 50초가 조금 넘는데 이거는 기존의 1.6L와 비교하면은 가속력이 한결 빨라진 거죠. 물론 이 차만 놓고 보면은 가속력이 좋은 편은 아니고요. 저속에서는 괜찮지만 이제 속도가 올라가면은 가속력이 처지는 시점이 좀 빨리 다가옵니다. 근데 이게 일장일단이 있어요. 동력 성능이 좀 떨어진 대신 연비는 꽤 잘 나옵니다. 물론 디젤 엔진이야 정속 주행하면은 연비가 다 잘 나오지만 이 차는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정속 주행하면은 예를 들어서 시속 90으로 정속 주행하면은 순간 연비 찍히는 게 보통 29, 30 이러니까 그러니까 정속 주행하면은 90에서 대략 30km 내외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차들과 비교해도 연비가 꽤 잘 나오는 편이고요. 그리고 시속 110에서도 대략 24, 25 이 정도가 나오니까 90과 110 모두 정속 주행할 때 연비는 꽤 잘 나온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동력 성능과 함께 일장일단이 있는 거죠. 5008이 부분 변경됐지만 주행 성능은 기존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푸조 라인업에서 가장 좀 컴포트한 그런 지향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느긋하죠.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80에서 킥다운 하잖아요. 그러면 이때도 그 반응이 좀 부드럽게 나오죠. 좋게 얘기하면 부드러운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은 반응이 느린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풀 가속할 때 엔진 소리를 보면은 저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1000과 2000rpm 보다는 그 소리가 오히려 좀 더 부드러운데 고회전 올라가도 대신에 이렇게 고회전을 쓰면은 이 가속 페달과 운전대로 전달되는 진동이 조금 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차는 코너에서 내리막을 돌아 나갈 때도 속도는 많이 안 나지만 자세는 좀 안정적입니다. 이게 밟아도 언더스티어가 거의 없어요. 딱히 꺾는 만큼 이 머리가 이렇게 돌아가죠. 확실히 회전 반경이 짧군요. 3차로에서 운전대 끝까지 돌리고 유턴하면은 이만큼 남네요. 그리고 이 회전할 때 또는 유턴할 때 보면은 확실히 이렇게 지름이 작은 운전대가 좀 조작하기가 편한 것 같아요.
뭐라 그럴까, 다른 차들보다 좀 덜 돌린다고 해야 되나? 좌회전 우회전 할 때도 평범한, 그래서 이런 면에서 좀 조작할 때 조금 더 편한 느낌은 있고요. 물론 이제 처음에는 좀 이렇게 적응을 하셔야 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적인 운전에서는 그냥 괜찮은 동력 성능이지만 좀 추월 가속할 때 또는 이제 풀로 가속을 할 때, 그때는 속도가 올라갈수록 다른 차들에 비하면은 가속력이 처지는 게 조금 두드러집니다. 쭉 가속을 해보면은 뭔가 다른 디젤에 비해서도 그렇게 회전수를 높게 쓰는 편은 아니고요. 반면에 출력 대비해서 고속에서의 안정감, 특히 직진할 때의 그런 그 안정감은 꽤 좋은 편입니다. 이 차가 전반적으로 바람 소리가 좀 고르게 나는 편이긴 한데, 뭔가 이렇게 운전자와 가까운 쪽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 보닛 앞쪽에, 그러니까 계기판 바로 앞쪽에, 이쪽에서 들리는 바람 소리가 조금 더 크게 들립니다. 그리고 고속에서 직진성은 좋은데 좀 높은 속도로 이렇게 약간 좀 완만하게 구분 길을 돌아 나갈 때는 상대적으로 좌우의 롤이 조금 더 크게 느껴지고요. 이 바람 소리가 뭔가 이렇게 일정하게 들리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약간 좀 뭔가 이쪽에서 새는 것 같은 좀 그런 소리여서 다른 차 대비해서는 좀 귀에 거슬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처럼 고주차가 있는 곳을 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딱 떨어지고 나서 추스르는 시간도 생각보다는 좀 빠르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올로드가 표준과 에코, 스포츠가 있습니다. 기존 모델처럼 스포츠에서는 이제 파워트레인의 반응이 빨라지는 건 당연하고요. 계기판 디자인도 조금 달라지죠. 결정적으로 소리가 달라집니다. 소리가, 엔진 소리가. 사실 기존 모델도 이게 디젤 엔진 치고는 스포츠 모드에서 뭔가 좀 그런 엔진음이 좀 강조된 그런 세팅이었는데, 이 차 역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회전수가 한 2000rpm에서는 티가 별로 안 나는데, 이렇게 회전수를 한 3000rpm 이상 사용을 하면은 이게 약간 좀 사자에 으르렁거리는 것 같은 그런 소리를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스포츠 모드에서는 가속 페달 떨림이 더 커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확실히 스포츠 모드에서는 표준보다 코너 돌 때 속도가 조금 더 높게 나오고요. 엔진 제어가 들어가는 시기도 약간 더 늦어요. 근데 표준 대비해서 아주 그렇게 두드러진 차이는 아닙니다. 그리고 5008 역시도 차로 유지 기능이 적용이 됐습니다. ACC를 걸고 또는 이쪽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면은 이 계기판에 운전대 그림이 뜨는데, 이러면 기능이 활성화가 된 거죠. 저번에 다른 푸드차 시승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운데를 지키는 능력은 괜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눈으로 보기에는 이 운전대가 좀 눈으로 보기에도 좀 이렇게 떨잖아요. 그래서 뭔가 수정하는 양이 좀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직선 또는 약간 구분길 다닐 때 보면은 운전대가 좀 수정하는 양이 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번에 부분 배경대 5008을 시승을 했습니다. 주행 성능은 기존과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외장 디자인이 조금 더 예뻐지고 안전, 편의 장비가 조금 더 추가가 된 게 특징입니다. 그런데 딱 이 차만 놓고 보면은 가격 대비해서는 편의 장비가 좀 부족한 게 단점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 차는 통풍 시트가 없고 기본으로 내비게이션도 없으니까, 특히 비슷한 사이즈 또는 가격대의 국산 SUV와 비교하면은 그런 편의 장비 면에서 좀 많이 열세죠. 그래서 뉴 5008은 장점과 단점이 좀 뚜렷한 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연비고요. 요즘에 디젤 차들이 다 연비가 좋긴 하지만 이 차는 그 중에서도 연비가 조금 더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반면에 동력 성능은 좀 열세에 있고요.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 타고 다니는 또는 그런 영역대에서는 크게 부족한 건 없는데, 막상 추월 가속할 때나 플러스 할 때 보면은 그런 동력 성능에서 좀 열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패밀리 SUV에 딱 맞는 그런 거주성 또는 공간을 갖추고 있는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2열 같은 경우에는 활용성이 좀 좋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열 공간이 넓기도 하지만 슬라이딩이 되고 등받이 각도도 조절이 되며 또 개별적으로 이렇게 접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 2열 시트의 그 활용성이 괜찮은 편이죠. 거기다가 3열 시트도 또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저게 물론 이제 성인이 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공간은 아니지만
필요할 때는 또 요긴하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은 이 차는 이 디자인과 연비에 확 꽂히지 않으면은 뭔가 좀 선택하기가 약간 좀 애매한 그런 섞어 같아요. 왜냐면은 이와 비슷한 사이즈와 가격대에서 국산 SUV들이 편의장비가 워낙 좋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좀 뚜렷하게 좀 메리트를 주기가 어려운 그런 면은 있죠. 예, 이로써 푸조 뉴 5058 GT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